네, 반갑습니다. 대웅제약 신약센터에 맡고 있는 박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앞선 연자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이지만 가장 현업에 가까운 그 치료제 신약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대웅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셋들, 글로벌향 어셋들 한 5개 정도와 줄기세포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함께 방금처럼 5개의 그 신약 후보 물질하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R&D 비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장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회사 매출액은 1.4조 원 정도 되고요. 임직원 수는 그 글로벌 8개 국가 임직원 포함해서 2,4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에서 개발한 톡신 중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톡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FDA 승인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약물이라는 게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물을 만드는 그 과정, 그 CMC라고 하죠. 그 매니팩처링이 컨트롤이 잘 된, 그러니까 효과와 안전성이 질적으로 담보된 그런 역량을 대웅작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장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캐나다 전 세계에 지금 팔리고 있는 앞으로 팔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세 박스는 저희 이제 R&D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 R&D 센터가 2개가 있고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총 5개의 R&D 센터가 있습니다. 임상 개발 물질 수가 13개에 이르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운데 이제 R&D 투자 비율입니다. 벌써 올해 상반기에 15.9%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15.9%를 달성했고요. 점점 더 늘어가는 상황과 함께 저희 이제 R&D의 어떤 아웃풋 성과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이제 그 연구소하고 해외 지사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중국과 동남아에 있고요. 주로 이제 R&D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제 그 워싱턴 DC 옆에 있는 락빌에 2011년부터 아마 세워져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죠. 보스턴에 이제 지사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제 위에 있는 그림들이 용인 에버랜드 앞에 있는 저희 연구소 건물이고요. 2023년에는 서울 마곡지구에 새로운 어떤 연구센터가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열심히 건물을 설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 9월에 그 클래리베이터 어널리시스라는 그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기관에서 920여 개 이상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약회사를 상대로 얼마만큼 신약 개발의 활동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위한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얼마만큼 많이 활발히 일어나는지를 랭킹을 매겨봤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자랑스럽게도 그 아시아 태평양 920개 중에 1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최근에 대웅제약의 어떤 신약 그 R&D 역량과 액티비티가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 인정받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대웅제약 하면은 예전에는 그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강하지만 그런 어떤 마케팅의 강한 어떤 기반을 근거로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약들보다 더 환자 중심의 편하고 효과가 좋은 약물을 개발하는 즉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죠. 그런 약물들을 이제 저희가 조만간 환자들께 제공할 예정인데 특별히 소화기와 내분기 신약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저희 이제 나보타라는 미국과 유럽 규제 기관을 통과한 품질 좋은 그런 어떤 그 약물을 개발한 그런 노하우가 저희 그 R&D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합성 신약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약, 계량 신약도 골고루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러한 그 현재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분야로 갈 거냐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신약 분야에서는 크게 3가지
그 질환 영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런 질환 분야는 희귀 질환이기도 하고 난치성 질환이기도 하고 아직 약이 많이 있지 않는 질환입니다. 즉 섬유증, 자가면역, 항암 신약을 집중할 거고요. 그런 대부분의 약물들은 희귀 질환에 아마 포커스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 신약 쪽에서는 저희가 줄기세포가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를 해왔고 역량도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셀앤지인 테크놀로지를 응용해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인 그래서 환자에게 조금 더 베너핏을 줄 수 있는 2세대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량 신약 분야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지속형 대포.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맞고 하루에 한 번 매일 맞아야 되는 주사를 뭐 한 달에 한 번 맞든지 3개월에 한 번 맞든지 그런 식으로 지속형 대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복합제 계량신약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에 이제 어셋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소화기하고 내분비 쪽에 질환 치료제가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랄지 당뇨 비만일지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면역 관련 질환 그 치료제가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용제약도 있고 저희 이제 대용제약 자회사로 한올 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서구나 위원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호라이즌이라는 그 FcRn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별로 없는데도 그 정도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중증 근무력증, 그레이브스 암병증 임상 이상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FcRn 항체인데 그 호라이즌의 시가총액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모멘타라는 비슷한 그 약물을 개발하는 업체가 존슨앤존슨에 인수를 당했어요. 근데 69억 불, 그러니까 약 8조 원의 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게 섬유증. 특별히 이제 희귀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호주에서 임상 1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비임상 단계지만은 희귀 질환인 첨포창이나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내년에 임상 1상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도 저희가 한올 바이오파마 공동으로 전임상 단계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플랫폼 기술을 잘 구축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리즈 그러니까 2탄 그 줄기세포 버전 2를 조만간에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총 29가지의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합성 신약이 15가지, 바이오 줄기세포 신약이 14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합성 신약 분야만 보시면 임상 1상, 임상 단계 이상의 개발 물질만 8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주로 보시면 이제 허가 단계에 있는 게 역류성 식도염, 임상 3상의 당뇨 치료제, 임상 2상의 대장성 궤양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서 이제 서영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 가지 그 어셋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앞선 게 이제 DWJ1248 임상 2상을 국내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DWRX2003도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역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굉장히 활발한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약 7개 회사 기관과 함께 노력을 열심히 신약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런 29개 중에 어셋 중에 굉장히 할 이야기,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5개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단계가 가장 빠른 팩스프라잔이라는 차세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데 우리가 성인 남녀들 대부분 다 한 번씩 겪어봤던 그 속쓰림,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치료제인데 기존의 치료제들은 PPI라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는 약물입니다. 대부분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이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실제 보면 실제 먹는 약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요. 몸속에 들어가서 이 대사를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활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 발현 시간이 좀 늦어요. 보통 그런 약물들은 최소 2주에서 뭐 2달 정도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효가 발현되는 시점은
일주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처음에 효과 바로 나와야지 뭐가 약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물의 반감기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PPI 약물을 먹고 나면 새벽에 약효가 이제 거의 떨어지는 새벽에 위산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속이 쓰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PCAB 포타시움 컴피티티브 애시드 블로커 기존의 우리 약물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대사를 통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약 먹은 지 3일 안에 효과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새벽에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환자들에게 편안한 약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끝난 임상 3상 결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3상 결과에서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에스오메프라졸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기존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아주 유명한 물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물질이고요. 치료율을 비교를 해봤는데 4주 치료했을 때 90% 이상이고요. 8주 치료를 먹었을 때 거의 100% 효과가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별로 차이가 없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워낙 그 치료율은 좋은 약물들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치료율을 보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부터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결과입니다. 사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그 가슴 통증입니다. 핫번이라는 그 가슴 통증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데이 3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실제 굉장히 약효가 얼마만큼 빨리 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소메프라졸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임상 환자를 조금 더 분류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증 환자, moderate to severe 중증 환자일수록 그 가슴 통증 완화율이 훨씬 더 높더라. 예를 들면 에소메프라졸보다 3배 이상 효과가 높더라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 환자들의 약간의 그 불편한 점이 기침이 많습니다. 그 기침을 완화시키는 비율도 데이 3과 데이 7에 유의적으로 기존의 약물보다도 효과가 좋은 건데 그 피캡 약물이 이제 저희 이 나라에서도 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물질 하나가.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두 물질보다도 저희 약물이 이 가슴 통증 완화율과 빠른 onset 보이는 결과와 기침 증상 완화 이 측면에서 유일하게 임상 결과를 확보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중국도 개발을 하겠지만 미국, 유럽도 2023년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세미나가 그 브릿지 이 경제신문에서 주최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런 어떤 그 의미보다도 이게 이제 이 물질이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유사한 물질들의 간접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요 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같은 기전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예전에 CJ 헬스케어 현재는 이제 HK 이노엔이죠. K캡이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 HK 이노엔 그러니까 CJ 헬스케어가 한국 콜마에 인수했는데 그때 인수 금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올해 또는 이제 내년에 이 HK 이노엔으로 바뀐 이 회사가 이제 IPO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약 2조 원 이상의 그 시장 가치를 예측하더라고요. 즉 이 HK 이노의 대표 신약이 이 K캡 이 같은 질환인데 그 정도 1조 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저희 팩스프라자는 그 물질보다 더 좋은 효과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치료제는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 나온 결과인데요. SGLT2 기존의 당뇨 치료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임상 3상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식약처로부터 이 SGLT2 저해제는 사실 몇 개의 물질이 이미 그 미국, 유럽에서 개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대웅제약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식약처에서
그 신약 개발을 조금 더 가속화하고 우대를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첫 대상 수혜 약물이 저희 이나보 글리플로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아마 약물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현재는 그 당뇨 시장이 DPP4라는 그 저해제가 시장을 굉장히 1등으로 아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왼쪽 현재 그 당뇨 치료제는 약 6가지 정도의 계열군이 있는데 DPP4 저해제가 가장 앞서고 있지만 2026년 글로벌 시장을 예측해 보면 이 SGLT2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마 여기 예측 자료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로 가면 더 커질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럼 SGLT2 저해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존의 당뇨 치료제가 이미 5-6개가 있는데 6개 그룹이 있는데 보시면 기존의 그 당뇨 치료제는 대부분 인슐린 의존성입니다. 인슐린과 관련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SGLT2 저해제는 인슐린 비의존성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퍼닌 우레아가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혈당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혈당이 높아서 문제지만 오히려 낮은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쇼크사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SGLT 저해제는 저혈당 위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베타셀, 그러니까 인슐린 만들어내는 베타셀의 기능도 개선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요. SGLT2 저해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혈당 유지, 이런 당뇨 효과는 당연히 좋지만 그 외에 효과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혈압을 감소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심장 보호 효과와 뿐만 아니라 신장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GLT2 저해제가 미국 FDA나 미국 유럽 EMA에서 허가를 받은 게 심장 보호약으로도 허가를 받았고요. 신장 쪽으로도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는 게 당뇨약인데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SGLT2 저해제는 이 당뇨 효과와 혈압, 신장 보호 효과, 그다음에 체중 감소 효과의 3박자를 가지고 있는 매우 이상적인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결과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얻은 임상 2상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그래프는 뭐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그 건강 검진을 하면 예전에는 공복 혈당을 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좋은 그 건강 검진을 하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는데요. 실제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의 치료 효과, 당뇨약의 치료 효과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팩터가 당화혈색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약물은 임상 2상에서 0.1, 0.3, 0.5mg 3가지 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0.1mg부터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이것을 기존에 나와 있는 동일 계열의 약물과 비교했을 때 봐도 저희가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체중 감소 효과도 다른 약물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약물이 이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존에 가장 적은 용량이 10mg인데 저희 약물은 0.1mg부터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100배 정도 효과 차이가 나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현재 임상 3상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 NDA 신청은 내년 2022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동시에 개발할 거고요. 그럼 이 이나보 글리플로진의 시장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역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같은 계열의 포시가라는 약물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앞으로 그 전망도 그 약 3조 원,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 2024년에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이전 측면에서는 동일 계열의 그 소타글리플로진이라는 물질이 사노피의 기술 이전이 됐는데 그때 그 기술 이전 비용이 약 1.2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미글로라는 그 DP4 저해제가 있는데 작년에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장이 크고 우수하면 약물이 우수하면 국내에서도 1,000억 이상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약물이 아마 그 정도 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물질인데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진통제뿐만 아니라 진통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전과 마약성 진통제 버금가는 효과를 보여주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물질의 이제 타겟은 소듐 1.7이라는 그 이온 채널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이 타겟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에 있는 한 가족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그 가게에 있는 가족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소듐 1.7이라는 단백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 소듐 1.7 저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임상 2상 단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실제 약물은 동물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는데 실제 보니까 임상에서 해보니까 약효가 발현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실제 이 타겟이 작용하는 조직에 약물이 제대로 가지 않았더라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현재 통증 분야에서 가장 그 언맷 니즈 필요성이 많은 그 통증이 대상포진후 통증이라든지 뭐 당뇨병성 신경병 통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우리가 뭐 칼에 베어서 이런 얻은 통증은 급성 염증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진통제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대상포진이나 이런 신경병성 통증은 아직 제대로 된 약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시장이 큰 쪽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임상에서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한 후보 물질이 이제 DWP 17061이고 이번 달에 임상 일상 호주에서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제 동물에서 이제 얻은 실험 결과인데요. 가장 많이 이제 골관절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 이제 나프록센이라는 약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골관절염 마우스 모델에서 보니까 한 3배 이상 우리 DWP 17061이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쓰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퍼듀파마라는 회사가 파산이 날 지경이고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는 8조 원 정도의 그 배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치료제가 없으니까 아픈 사람을 그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한 마약성 진통제가 트라마돌인데 이 트라마돌과 동물 실험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4배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더 좋더라라는 어떤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냈고요. 이것의 그러면 시장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트라마돌 자체가 작년에 1.6조 원 정도의 글로벌 매출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소듐 1.7 치료제로서 제논파마가 지넨텍에 기술 수출한 게 금액이 약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도 1차적으로는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해서 정말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진통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환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희귀질환 쪽에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3가지 물질 모두 아직 제대로 된 약이 없거나 약효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먼저 저희 대용작에서 가장 그 액티브하게 연구하고 있는 게 섬유증 치료제인데 DW12088이고요. 작년에 이제 호주에서 임상 일상을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그 용량으로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에 아마 투약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미국 그 FDA를 통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특발성 폐섬유증 IPF라는 질환에 약물이 2014년 11월에 2개가 허가가 됐습니다. 근데
효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뿐이지. 하지만 약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되죠. 약을 써야 되죠. 근데 그런 그 시판된 약물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약물이 있는데 저희 약물은 기전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약물들은 뭐 베스트 인 클래스도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도 있지만 저희 이 DW12088 PRS 저해제는 진정한 글로벌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저희가 1등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타겟에 대해서는. 근데 이 타겟이 왜 좋냐? 섬유증이 뭐냐면 그 이제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콜라겐이라는 또 콜라겐이 대표적인데 콜라겐 같은 그 단백질들이 장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폐에 쌓이게 되고 간에 쌓이고도 신장에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딱딱해지게 되면 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실제 IPF 질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망률 비교를 하면 그 NS 그러니까 췌장암이나 비소세포암 같은 거에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 그런 어떤 저희 타겟의 특징과 약물의 우수성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미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질이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마우스 폐 섬유화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얼마만큼 Y축이 얼마만큼 폐 조직이 정상화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가 어떤 그 섬유증이 유발된 그 그룹이고요. 약물을 투여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 두 가지하고 비교했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 약물의 장점은 폐 섬유증뿐만 아니라 다른 섬유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전신경화증 모델에 대한 건데요. 전신경화증은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전신으로 이행이 되면 결국엔 폐섬유증으로 죽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피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죠. 근데 약물을 처리하면서 피부 두께가 굉장히 줄어들고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약물의 특장점이 결국에는 기존의 약물들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 그 다음에 다른 질환으로 굉장히 많은 섬유증 질환을 확장 가능하다. 그러면 DW12088의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해 보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는 약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펄페인돈과 닌텐다, 베링거 인게라임과 로쉬의 물질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두 물질 다 1조 원 이상의 시장 매출을 기록하는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작년이죠. 우리나라의 브릿지바이오가 베링거 인게라임의 기수출한 BBT877이 라이센스 피가 1.5조 원. 굉장히 그 핫하고 시장 가치가 큰 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질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외국 제약사 파트너사들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성 신약, 케미칼 신약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주자입니다.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뺐고요. 중증 그 난치성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요. 저희는 기존의 이제 약물들이 어떤 타겟이 이제 싱글 타겟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T셀이나 B셀에 동시에 작용해서 강력한 치료 효능을 발휘하자는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이 물질을 진행을 했고요. 타겟은 ITK, BTK를 동시에 저해하는 겁니다. 보시면 현재 사주 임상 일상을 위한 어떤 동물 실험 4주간의 독성 실험을 투약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내년 1분기에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할 건데요. 보시면 현재 이제 시장의 1위 물질이 자가면역 치료제 중에 1위 물질이 이제 토파시틴이라는 파이자의 젤잔즈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이 물질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우수한 것을 마우스 CI 모델에서도 볼 수 있고요. 특징은 이런 어떤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 모델에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또 하나는 뼈가 계속 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 그 박스로 파란 박스로 쳐 있는데 대조물질이나 어떤 그 비이클군보다도 훨씬 그 뼈 보호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 효과와 뼈 보호 효과라는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안전성까지 더해서 시장에 환자들께 유익함을 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 토파시티닙이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글로벌 매출이 일어났고요. 역시 이제 유사한 계열의 라이센싱도 1조 원 이상의 라이센싱을 보이는 그런 어떤 파괴력이 있고 굉장히 시장 가치가 높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있는데 뭐 비슷한 기전이지만 기전 좀 다르지만 비슷한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이중 표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스 세포 치료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저희는 이제 꽤 오랜 동안 일을 해왔는데 저희 줄기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품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관성이 있는 CGMP급 세포 공장과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공장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저희 나보타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럼 CMC 공장이나 어떤 생산 부분에서 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기세포 분야에서도 어떤 품질 측면의 어떤 그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고요. 이미 대량 생산 기술을 배양했고 이제 기존의 이제 2D 배양뿐만 아니라 3D 배양 플랫폼 기술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셀엔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줄기세포 치료 효능보다 훨씬 더 높은 우수한 치료 효능을 보이는 플랫폼들도 계속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올해 이제 1월 달에 아마 뉴스가 나왔을 텐데 저희의 일관성 있고 우수한 품질의 줄기 역량과 연구 역량에 더해서 영국의 아박타사는 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항체 어피바디라는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아박타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어피셀 세라피틱스라는 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어피셀은 차세대 세포 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면역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D, OA, RA, 일형 당뇨병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저희와도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대웅작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과 줄기세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 이제 팩스프라장과 당뇨 치료제는 조만간 환자분들께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나머지 섬유증 치료제, 그다음에 진통제, 그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는 정말 퍼스트 인 클래스 타겟이고 굉장히 차별화된 그 기전과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굉장히 빨리 그다음에 파워풀하게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설명드린 줄기세포도 저희가 CGMP급의 공장을 구축하고 있고 조인트 벤처나 앞으로도 이제 아박타 오피셀 이외에 다른 조인트 벤처, 다른 어떤 그 스피노프 회사들이 아마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회사의 그 어떤 철학이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파트너사, 그 다음에 사회라면 환자분들, 그다음 병원, 우리 사회 모두가 윈윈되는 목표를 가지고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약 관련된 그러니까 합성 신약 분야에서는 섬유증과 자가면역, 내분비 항암 쪽, 암 쪽에 집중을 하고자 하고요. 줄기세포는 이제 차세대 셀엔진 테크놀로지를 융합해서 좋은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러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그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런 어떤 R&D 노력과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저희의 어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오늘 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